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 잘 듣고 가급적이면 고집 피우지 말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 와서 수업을 듣고 생방송을 참여하고 카카오톡으로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카카오톡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해드리는데 무언가 들어야 질문거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을 해야 됩니다. 강좌를 들으려면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 리스트로 가서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강하는 방법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수강하는 방법은 어떻게 수강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상담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또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방법이 그렇게 공부해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방법을 고집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게 될 부분입니다만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그 이상 대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공부해왔던 방법은 칠판에 적어진 것을 베껴서 노트를 적고 그 노트를 가지고 따로 공부하는 아주 나쁜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몸에 배웠던 방법대로 열심히 베끼는 연습을 합니다. 베껴놓고 공부한다 그러는데요. 그럼 베껴놓고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강의하는 사람의 강의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고 강의하는 사람이 칠판에 적거나 또는 판서를 하거나 하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서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흉내내는 거라고 하는데요. 강의 흉내내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강의하는 사람을 흉내를 내면 강의하는 사람이 2시간 강의하면 흉내내는 사람은 2시간보다 빨리 끝낼 수가 없습니다. 강의 2시간 들었으면 흉내내는 거 3시간, 4시간 하면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강의 듣고 3시간, 4시간 흉내내서 복습하고 자기 것도 연습해야 되고 6시간, 7시간 해도 공부가 무지 힘듭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의를 들어보면 말이죠.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요. 지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루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하나를 설명하는데 무언가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왜 해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강의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암기를 하지 않고 기억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시키려고 뭔가 자꾸 떠드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해가 아니라 암기로 간다는 거죠. 강의하는 사람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을 30분도 설명하고 1시간도 설명하는데 결론을 보면 1분짜리야. 보면 끝이야. 그러면 이거 못하러 강의 들어? 그냥 이것만 보면 되지. 그건 그냥 암기라는 거죠. 그렇게 암기를 하기 위한 수업을 들으면 또 강의를 흉내내기 위한 수업을 들으면 메모 열심히 하거든요. 노트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으면 과연 공부에 효과가 있느냐. 지루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가 필요 없는 걸 들으니까. 필요한 걸 들으면 지루하지 않거든요. 집중이 엄청 되고 뭐 이건 주옥 같은 얘기가 되는데 필요 없는 이야기라면
지루하고 하품나고 졸리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밤새도 피곤하지 않아요. 밤새도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면 기분이 좋고 재밌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일이야, 일. 이건 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고 하기 싫어지는 거죠. 자, 강의를 듣는데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일단은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강의하는 사람은 한 가지의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와 어떤 다른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비교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다 막아버리고 있다면 강의한 사람이 그렇게 강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강의가 전기스쿨 강의가 다른 곳에 강의하고 다른 게 바로 뭡니까? 다른 곳은 앞대가리 글자 따서 외우라고 하잖아요. 앞대가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게 10개면 외우지만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앞대가리 글자 따서 외우는 거, 그거를 안 하려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제 중에 말이죠.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조명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쓰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합니까? 답을 한번 써보세요. 조명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할 때 강의할 때는 그거를 5가지를 그냥 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써보세요. 대부분의 앞글자 따서 외우라고 하지 않나요? 물론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또 뭐 답을 불러주는 부분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생각을 하는 공부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생각하라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듣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강의에 대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같은 것을 봐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강의하는 사람하고 강의를 듣는 사람하고 생각이 일치될 때 동기화되는 거죠. 그렇게 일치될 때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조명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집에 있는 조명 기구를 한번 봐보세요. 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등을 끼는 무슨 장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용어로 얘기하면 조명 기구하고 조명 기구, 그 다음에 등입니다. 등, 램프입니다. 그 2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럼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 등 기구적인 측면이 있고 등적인 측면이 있겠죠. 등 기구적인 측면이 있고 등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등기구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효율이나 역률이 좋은 등기구를 써라. 이거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답을 쓸 때 고효율 등기구 선택, 고역률 등기구 선택 뭐 이렇게 2개로 쓰는데요. 사실은 효율이 높고 역률이 좋은 등기구 하나입니다. 그걸 선택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램프적인 측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램프적인 측면. 요즘 뭐 많이 씁니까? LED로 바꾸잖아요. LED. 그러면 LED 램프 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형광등은 어떤 형광등 쓰면 돼요? 일반 형광등이 아니라 T5 형광등 채용. T5는 슬림라인이죠. 슬림라인 중에 아주 얇은 슬림라인 형광등이죠. T5 형광등 채용. 이 램프는 뭐예요? 효율이 좋은 램프를 바꾸는 거죠. 그 효율이 좋은 램프로 변경. 이래도 되는 거죠. 그 램프가 뭐가 있어요? LED도 있고 T5도 있고 일반 백열 전구가 아니라 전구식 형광 램프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이 좋은 등기구 채용.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등하고 등기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설계나 또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지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사람이 있을 때 불 켜지면 되고 사람이 없을 때는 꺼지면 되겠죠. 뭐 쓰는 거예요? 센서 쓰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 센싱해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실감지기라고 그래요. 제실감지기. 센서 설치해서 사람이 있을 때 켜지고 없을 때 꺼지는 거 쓰는 거예요. 맞잖아요. 벌써 3가지 나왔죠. 창에는 밝잖아요, 낮에는. 그럼 창측 점등, 전 램프는 어떻게 해요? 개별 점등하면 되겠죠. 창측 램프는 개별 점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창측 램프는 껐다 켰다 하면 되구나. 창측 램프는 개별 점등하자. 그럼 벌써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벌써 4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호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의 카드키가 뭡니까? 사람 있을 때만 불 킨다는 얘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제실감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념들이에요. 개념들. 그럼 5가지 되는 거죠. 얼마든지 생각만 하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글자만 외우는 거야. 앞글자. 앞글자. 이해하시겠어요? 앞글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앞글자만 딱 가지고 외워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죠. 전기기사가 무슨 고시공부자.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들 전기기사가 이렇게 쉬워진 건요. 대한민국이 IMF라고 하는 그런 IMF 시절이 뭡니까? 금융위기. 아주 안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집값은 폭락하고 실직자는 대량으로 생기고 회사는 문 닫고 회사는 구조조정해서 다 내보내고 이렇거든요. 그때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다시 나오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IMF 이전에는 합격자가 한 회 시험을 보면 200명? 30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IMF가 딱 되고 나서 실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전기실에 넣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대안 중에 하나였어요. 실업자. 전기 자격증 따서 전기실이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전기기술자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빼내면 실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그럼 자격증을 많이 배출하자. 이게 이제 실업자 대책이었거든요. 그 자격증을 많이 배출하니까 1인 2자격 갖기. 자격증 비용도 그냥 줬어요. 자격증 따면 공단에다 신청하면 그 취득 비용 다시 되돌려줬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하고 우리 회사에서 10명 시험 보는데요 라고 하면 시험지 만들어서 가가지고 시험 보고 자격증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전기기사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한 번 시험 보면 3,000명씩 나와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이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에 비하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IMF 이전에 비하면 난이도가 쉬워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IMF 끝났으니까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워낙 많이 공개되다 보니까 IMF 때 다량으로 공개를 했잖아요. 워낙 많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관연도 문제지에 실려 있으면 쉬운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관행동 문제에서 내는 비율을 줄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변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관리공단이 성공한 겁니다만은 또 문제가 뭐냐? 여기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걸 또 풀어내죠. 문제가 변형이 될 것을 예측해서 풀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쉬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창과 방패가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해서 고시 공부가 아니라 이전 것을 생각해 보면 고시 공부보다 더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관현도 문제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만 답만 외워가지고는 합격하지 못하는 수준은 됩니다. 답만 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해를 하면 문제가 변형이 되는 걸 다 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건지 예측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 AT, AF 개념만 알면 간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AT, AF 선정하라고 그러니까 으악! 이런 게 있었나? 옛날 문제네? 2000년 이전 문제네?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기본적인 설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설계를 생각해 보세요. 제품을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차단기를 선정하고 차단기에 대한 각종 기기들을 선정하고 거기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를 선정하고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거죠. 도면도 그리고 내가 선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서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면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설계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어떻게 보면 쉽고요.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쉬운 겁니다.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강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열심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안 들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강사 흉내나 내려고 그러고 설명하는 건 듣지 않고 메모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강의를 잘못 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의 듣는 방법은 강의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파악해라. 강의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뭔가 계속 설명하는 걸 들어라. 그리고 이해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제를 파악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듣고 파악해라. 그리고 느껴질 거 아닙니까? 느껴지고 이해하게 된 것을 메모해라. 자, 우리가 강의를 2시간 하면요. 강의 들어보세요. 2시간 하면 2시간 내 강의했는데 문제 한 문제도 안 푸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 풀이만 2시간 동안 열심히 해도 10문제도 못 푸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문제 양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주변적인 어떤 설명들, 이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양은 안 많아요. 그러면 복습할 때 강의를 흉내내서 똑같이 흉내내면 안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 메모하고 복습할 때 내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뭔가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관현도 문제. 그렇죠? 적용하는 거. 그런 것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답이 없는 문제집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집. 그러니까 배운 것을 거기다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근데 시중의 책은 거의 다 답이 있다는 거죠. 거의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가리고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복습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식이 왜 나왔나를 보는 거죠. 여기에 있는 식,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가 왜 나왔는가.
이게 어떻게 그려졌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게 왜 나왔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답이 공부가 아니에요. 실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고 도면을 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쓰는 연습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나왔는지, 요 2는 왜 나왔고, 요 15.6은 왜 나왔고, 13.4는 왜 나왔고, 얘네들이 또 왜 나왔고, 이런 것을 본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강의 시간에 10문제 풀어줬어요. 설명 쭉 하면서 10문제 딱 풀어줬어요. 여러분들 복습하는데요. 그 10문제 똑같이 푸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비슷한 문제 찾아서 푸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연습할 때. 어떻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10문제 똑같이 푸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주제별로 강의하거든요. 차단기면 차단기, 변압기면 변압기 주제별로 강의하는데 차단기 용량 구하는 문제, 비슷한 문제 찾아서 푸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그렇죠. 비슷한 문제 찾아서 푸는 게 효과가 좋아요. 똑같은 거 풀어봐야 그거는 뭐예요? 흉내 내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뭐예요? 흉내 내지 말라. 연습을 하라. 연습.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에다가 연습해 보는 거죠.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답을 보는 게 아니라 배웠으니까 배운 걸 적용해 보는 거죠. 그겁니다. 공부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강의하는 사람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메모하고, 메모라고 하는 것은 적어준 것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메모하고 내가 느낀 점을 메모하고 이해한 점을 메모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했으니까, 느꼈으니까 그걸 실전에 적용해 보는 거죠. 적용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공부가 잘 된 거고, 해결이 안 되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여기서 막혔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딱 올리고, 그냥 문제지에다 손으로 쓰세요. 이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손으로 써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 해결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카톡으로 질문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안 되는데 머리 싸고 고민하고 있으면,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렸네 이러고 있으면 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답이 저기 당나라로 갈까요? 아니면 공부가 잘 되는 걸까요? 답 없어요. 혼자서 한 문제 가지고 1시간 동안 풀었다? 미련한 거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어보면 되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듣고, 느끼고, 그걸 알게 되면, 강의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가 되면, 듣다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또 듣다가 모르면 또 질문하면 되죠. 듣다가 모르면 용어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알게 되면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고, 연습하다 막히면 질문하고 해결하고 넘어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쌓이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강의만 잘 들으면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공부할 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규격, 차단기의 규격, 변압기의 규격, 이런 규격들만 외우면 되는 거고, 법, 이격거리 몇 미터, 몇 센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법이나 이런 것들이나 외우게 되는 거지, 나머지들은 강의를 들으면 웬만큼 다 이해가 되게 되고요. 스스로가 답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표가 그거거든요. 아시겠죠? 강의 듣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답 보고 풀 것 같으면, 또 내가 강의를 골라 들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나는 이 고장 해석 부분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고장 해석에 대한 부분만 좀 강의를 골라 듣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문제 외웠으니까 풀 수 있고, 고장 해석 부분만 골라 듣고,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죠. 가닥수 구하는 부분 모르니까 가닥수만 이렇게 골라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그 괜찮아요. 나머지 부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것도 똑같이 나오면 쓰게 되는데요. 변형해서 나오면 또 의아하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안 하면 모르겠어요. 그걸 안 해가지고 고집 피우다가 여기서 합격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다른 데 갔다가 비교를 해보거든요. 강의를 비교를 해보고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로 와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강의를 듣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에 적응을 해버리면 다른 곳은 불만투성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문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부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수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질문. 하여튼 막힐 때에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질문하라고 다구치는 곳은 전기스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글쎄요,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질문하라 이런 얘기 안 할 거요. 시간은 없어서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해요. 이런다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본인의 여건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최선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시간은 쪼개는 겁니다.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덜 자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먹는 게 아니라 30분으로 줄이고 화장실 가서 틈틈이 한번 책 한번 보고 회사 일하다가 화장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데 한 20분 갔다 오건 30분 갔다 오건 해서 틈틈이 한번 보고 몰래 공부도 해보고 그런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가용 운전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책 한번 보고 노력이죠, 이런 게. 드라마 하는 시간에 드라마 안 보고 퇴근해서 바로 와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고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노력 아닌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드립니다. 전기이사 자격증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어지는 자격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전기기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요? 전기기사가 운전면허증하고 같아서 있어도 없어도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봐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정도 투자 안 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바뀔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공부 방법, 시간 없다라는 핑계보다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렇죠. 드라마 보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고 뉴스 보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잠자는 시간에 1시간 줄여서
공부하는 거고요. 노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22강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듣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볼 생각을 하면 양이 많죠. 그렇지만 122시간이면 실제 122시간 아니거든요. 그 안에 서비스 강의도 있고 어려운 문제 강의 한 10분짜리 강의도 있고 하니까 빼면 한 100강 정도 되는데 하루에 2시간씩 들으면 100강이면은 50일이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하루에 2시간씩이면 끝나요. 하루에 2시간 못 듣습니까? 여러분 학원 가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라도 학원도 2시간씩 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거죠. 하루 2시간 수업 들어야죠. 근데 그거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흉내 내면 2시간이 아니라 5시간, 6시간이 되지만 흉내를 내지 않으면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한 방법이 바뀌면 시간이 듣는 강의로 끝납니다. 거기에 본인이 연습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1시간 정도만 더 추가하면 하루 3시간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다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양이 많아서 못 듣는다 이 얘기는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흉내를 내지 마세요. 강사 흉내를 내지 마세요. 강사가 하는 이야기, 강의하는 이야기, 교수가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거지 듣고 메모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게 되는 것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것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서 나중에 보는 게 아니고 그 베껴진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다시 보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스스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어느 게 이해하는 환경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설명할 때가 이해하는 환경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차선책을 선택해서 그걸로 하려고 하느냐? 최선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흉내를 내지 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흉내를 내지 말고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정리라는 것은 내가 알게 되는 걸 정리하는 겁니다.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연습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이것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질문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이해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거기에 서비스 강의 뭐 이런 거 다 빼버리면 100시간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그 100시간 정도는 하루 2시간이면 50일이면 충분히 듣는다는 얘기예요. 어렵진 않죠? 그 정도도 하루 매일 2시간 못 들어요?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아, 직장 다니는데요. 아, 누구는 직장 안 다닙니까? 다 직장 다니는 거 마찬가지예요. 핑계입니다, 핑계.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건 강의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 답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답을 쓰는 연습을 해라. 문제를 보고 답을 쓰는 연습을 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보고. 여기에 있는 답을 보고 55가 왜 나왔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55를 만들어내는 계산 과정을 생각해라. 그 연습을 해라.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모르면 질문해라. 충분히 이해됐죠? 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연습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질문하고 절대 답 먼저 보고 풀지 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너스를 드립니다. 여기 학습 자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커뮤니티가 다른 사이트보다 굉장히 잘 돼 있는 사이트가 정기스쿨 사이트입니다. 커뮤니티.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죠? 커뮤니티가. 뜻만 생각해 보세요. 커뮤니티로 들어가면 커뮤니티에 대한 여러 가지 게시판들이 보이는데 학습 자료 게시판이 있고요. 기출문제 게시판이 있어요. 학습 자료 게시판에 가보면 대략 700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학습 자료들이 쭉 있어요. 요게 지금 보면
721개의 학습 자료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받으면서 답변을 하는 내용들을 틈틈이 올려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것들 있잖아요. 질문한 것들. 그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돌국항 회전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해주고 실제적으로 돌극형 회전자 그림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하는 사진도 올려주고 SGR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사진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다면 실제 SGR 사진도 올려놔 보고 SCR에 대한 용도도 답변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틈틈이 보면 좋고요. 또 하나 보너스가 뭐냐면 기출문제 자료실. 여기에 보면 제가 몇 개의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첨부 파일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지는 가급적이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실전 문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문제지하고. 근데 완전히 똑같으면 저작권에 걸려요. 이 문제지 양식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만들지 못합니다. 출판사들의 책이 문제지하고 다르게 그냥 자체 편집해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식이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문제지를 실제 문제지처럼 구성할 수 있지만 그냥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실제처럼 문제, 답란, 실제 시험지처럼 가급적이면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죠. 내가 틈틈이 시험 보듯이. 나중에 모의고사도 이런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에는 모의고사를 5번 본다고 했죠. 그 5번을 할 텐데 그 5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만은 모의고사에 여러분이 답안지 적은 걸 보고 제가 그걸 첨삭을 할 겁니다.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이거 다시 써라. 왜냐하면 답안지 쓸지 몰라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 쓰는 부분을 첨삭을 해드리는 목적, 그 다음에 실전과 같이 시험 보는 거에 대한 목적. 그래서 실전에 실수하는 것들이 실제 모의고사에서 실수가 나타나거든요. 그것들을 체크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그걸 진행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실제 계산 답 쓰는 것처럼 시험지처럼 한번 요번에도 요거 비슷한 문제 나왔죠? 연습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디에 있다고요? 커뮤니티에 기출문제 자료실.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사 실기를 한번 카테고리 선택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카테고리에서 전기기사 실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제가 좀 몇 개 더 올려드릴 겁니다만은 이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 분명히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저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공개는 못합니다. 여기 해설이 빠져 있는데 그 해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그 2006년 이후에 해설되어 있는 문제집은 시중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집이 있으니까 해설은 거기에 참고하고 그냥 실전처럼 시험 한번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다가 몇 개를 제가 더 올려놓을 겁니다. 몇 년치를 더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으면 그거를 받아서 한번 실전처럼 연습해봐라. 아시겠죠? 필기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필기 같은 경우는 여기 만들어놔서 링크 걸어놨어요. 용량이 커가지고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는 못하고 클라우드에다 링크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보세요. 자, 이해되시겠죠? 2017년도 문제는 해설이 되어 있는데 그 해설 부분을 빼서 2018년도군요. 2018년도 문제는 해설 부분 빼서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문제도 한번 실전처럼 연습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어디 있다고요? 커뮤니티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커뮤니티. 여기에 기출문제 자료실. 물론 보건 자료실도 있고요. 학습 자료는 700개가 넘는 학습 자료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하면 얼마든지 또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가급적이면 강의는 빨리 보고 나중에 문제를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스스로의 선택. 내가 강의를 빨리 보든지 늦게 보든지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빨리 본다고 그냥 막 건너뛰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못 듣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그냥 또 스스로가 앞대가리 글자 따서 외우는 연습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듣고요.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생방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생방송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설명이 더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필기 때 했던 부분인데 강의는 실기에는 없고 필기에서 했는데 이거 뭔가 좀 필요한데 필기 수강을 다시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SOS를 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방송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생방송에서 SOS를 치면 해결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필기도 공부 기초 부족해도 여기 와서 또 물어보고 생방송에서 질문할 수 있고 그걸 강의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생방송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되죠. 똑같지 않습니다. 항상 다릅니다. 생방송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생방송은 새롭게 반영된 설계 기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설계 기준은 여러분들이 파악은 못했지만 저는 이미 또 기출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 대략 감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방송을 통해서 해드리고 또 자료가 있다면 생방송을 통해서 배부할 겁니다. 저작권 자료가 아니라면 여러분한테 바로 배부할 것이고 저작권 자료가 있다면 생방송에 보여주는 형태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 도면이 필요하게 되면 제가 도면을 보여주면서 도면을 설명해 줄 텐데 그 도면이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면 보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도면을 드릴 이유는 없고요. 또 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딸딸딸 외워봐야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도면 보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작권이 있는 도면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생방송에서 도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도면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드려도 될 부분에 대한 도면이라면 그 부분은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방송은 바로 동영상 학습에 대한 보충 학습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매일 동일한 주제가 아니라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주제로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을 잠시 스톱하고 이런 부분 잘 몰라요라고 하는 부분을 스톱하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강의가 저작권하고 크게 관련성이 없다면 여러분한테 배부할 부분이 있다면 배부를 하겠지만 생방송으로도 충분하고 저작권 때문에 못 올려주는 부분이 있다면 녹화를 하지 않는다. 또 여러분들이 질문한 강의는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화를 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니까요. 프라이버시가 나는 이 질문했는데 왜 내 얘기가 자꾸 여기에 나옵니까? 이러면 예를 들면 이제 질문한 내용이 프로필 뜨고 뭐 이러면은 또 질문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생방송은 가급적이면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강의만 열심히 봐라. 기본 강의로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생방송은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고 보충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의를 여기 기본 목록에다가 추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실기 대비반에서 우리 강의가 몇 강이 있습니까? 여기 120 나와 있죠. 총 강의 수가 126강인데 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시간 추가하고 다음에 10시간 추가하고 그 다음에 10시간 추가하면 이게 이제 156강 이래 되면 들어오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오씨 강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그렇게 추가해 주다가 기본 강의보다 강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근에 등록한 강의를 쭉 가보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서비스 강의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생방송 시간에 관행도 문제도 가급적이면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도 길어요. 1시간 40분, 1시간 45분. 이건 서비스 강의로 2016년도 문제 풀었는데 풀어준 것을 얘를 어떻게 합니까? 삭제를 해버리면 강의 수는 줄어들거든요. 이걸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삭제하지 마세요. 선택은 제가 합니다.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 126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우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애야 하면 없앨수록 여러분들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다시 털어내야 될 겁니다. 이 서비스 강의가 2017년도 1회부터 쭉 또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려운 문제도 이거 또 있죠. 이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1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또 이거 어려운 문제 강의도 있고요. 신형 문제 또 강의도 있고 2014년도 2회, 3회 문제도 있고 이게 다 서비스 강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수는 아니다. 필수는 아니다. 필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강좌 제목이 쭉 있죠. 이런 감리 같은 것도 요까지가 필수입니다. 서비스라고 적혀 있는 것은 필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보면 또 이런 여러분들이 좀 가닥수 찾는 거 있죠? 그런 거는 공사기사 문제인데 가끔 전기기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비스 부분에 공사 부분, 전선 가닥수 산출하는 부분도 또 올려놨어요. 참고해서 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추가된 것들이 많다. 실제 강의는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양만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스쿨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잘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합격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충분히 되죠? 그래서 생방송은 플러스 알파니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생방송 2시간도 사실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요. 그럴 때 참여하고 내가 실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강의를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그러면 새로운 거 강의할 때는 새로운 거 출제 기준 변경됐으니까 새로운 거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는 참여해야겠죠. 그럼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설계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가 될 텐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부터 막 얘기하면 이게 공부 양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공부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정도 받겠다라고 하면 제가 공지를 할 겁니다. 몇 월 며칠부터 설계 기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반드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공지하는 방법이 있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앱의 알림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리 공지를 하니까 날짜 정리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이 밤 10시잖아요. 회사 일 때문에 참여 못합니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밤 10시인데. 이동 중에 참여하라고 생방송은 모바일도 다 열어드렸습니다.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겠죠.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방송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좌 듣고 공부하고 생방송으로 보충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카카오톡으로 질문 답변 받고 하면 합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안 되면은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로 합격할 수 있고 이것보다도 더 잘된 시스템으로 교육하는 곳은 어디 가도 없습니다. 자, 혹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공부하겠다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하는데 뭔가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1시간이 넘도록 했는데 공부는 자기 나름대로 혼자 하던 방법으로 하면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불합격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짜보세요.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 가지 더 충고해드리면 공부는 매일 하는 거라고 했죠. 아까 하루 2시간씩이니까 일주일 하면 14시간이니까 토요일날 7시간, 일요일날 7시간 들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으면 시험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됩니다. 공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스트레스를 줘야 됩니다. 머리가 어떤 그 전기기사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지. 얘는 일주일 동안 생각 안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만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 안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매일 어떤 머릿속에서 자극을 줘야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틈나면 여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실기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 요걸 한번 틈나면 한번 읽어주세요. 학습 자료에 있습니다. 공부 방법. 전체를 봅니다. 무슨 이야기죠? 골라서 공부하지 말란 얘기죠. 특히 재수생. 이거는 쉬우니까 안 보고, 이건 어려우니까 안 보고, 이건 안 나올 거니까 안 보고, 이건 산업기사니까 안 보고, 그게 아니라 다다익선입니다. 다 보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공부입니다. 내가 할 것만 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 차단기, 필회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변압기도 기본이죠. 우리 수변전 설비도 기본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기본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찾고 공부하면 재수생. 기본은 너무 쉬운 거니까 안 하고 어려운 거 찾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만 해도 60점이 넘게 나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안지 잘못 적어서 실수하고 단위 잘못 적어서 실수하고 문제 잘못 봐서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만 안 해도 충분히 붙습니다. 한 문제 실수하면 5점 날아가는 거고 10점 날아가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70점, 80점 받는 건 쉬워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60점에 간당간당해지는 겁니다.
그 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를 읽지 않고 습관적으로 푸는 겁니다. 문제를 읽지 않고 습관적으로 풀면은 문제가 변형된 거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졌을 때 잘못 읽고, 그러니까 잘못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문제라고 하는 글자를 제문이라고 적어놓고 읽어보라 그러면 문제를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읽어요. 문제에 대한 이 글자 오타가 생겨도 여러분들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작자가 집필을 하더라도 스스로 저작을 해놓으면 오타에 대한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쳐 읽어버리거든요. 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하고 관습적으로 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습관적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익숙해 있으면 관습적이 뭘로 읽혀요? 습관적으로 하는 걸로 읽혀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제를 또박또박 읽어야 되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요 얘기죠. 책의 답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라고 하는 거. 그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해야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을 보고 눈으로 공부하면서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생각이 안 나죠.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첫 단추를 못 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답을 보고 그 답이 이해가 간다고 공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전기에서 쓰는 용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쓸 때 불필요한 단어를 쓰게 되면 오답이 됩니다. 불필요한 단어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불필요한 단어가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중에 극성이 다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간단하게 쓰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심플한 답, 그러나 별로 안 좋은 답, 과전류가 흘러서 수손된다. 이 정도가 이제 간단하면서 정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의 심플한 답입니다. 정확한 답은 임피던스가 작은 회로에 변압기 2대의 기전력이 합이 가해지고 그걸로 인한 큰 순환 전류가 흘러서 수손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유식한 척을 하는 답, 잘못한 답이 되면 어떤 거냐면 똑같이 다 적었어요. 임피던스가 작은 회로에 두 기전력이 합이 가해져서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흘러서 수송됐다. 자, 유식한 척 했죠. 뭘 집어넣었어요? 고조파. 이게 빠졌으면 그냥 답으로 인정해 주는데 고조파라고 하는 답을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맞든 이야기라도 잘못된 내용 한 가지 고조파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오답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식한 척하면 안 되고요. 불필요한 단어 써도 안 됩니다. 정확한 내용만 공부하고 답을 적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UPS에 필터를 설치하는데 필터의 설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연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건데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고조파를 최대한 제거한다. 이렇게 썼어요. 고조파를 최대한 제거해버리면 그게 직류가 돼버리죠. 제거해버리면 정연파가 돼버리죠. 정연파, 직류가 아니라. 그렇죠? 직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리플이라고 하는 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필터로 제거해서 직류를 만드는 건데 거기다 고조파를 최대한 제거해버리면 정연파 빼면 나머지는 다 고조파니까 고조파를 다 제거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정연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직류가 아니거든요. 그건 필터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를 잘못 쓰면 정답으로 인정받기가 힘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 단어, 뜻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아무데나 고조파 붙이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질문해라. 그리고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안 된다. 반복학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트를 하는데 알게 된 것을 노트하는 겁니다. 모르는 걸 노트해 놓으면 봐도 모릅니다. 안 그래요? 모르는 거 정리해 놓으면 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거 정리하면 잊어먹으면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알게 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을 정리하는 거.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때 다시 보게 되면 또 알게 되는 거. 이것이 노트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을 따로 불러 모은 겁니다. 카카오톡에 들어와 있으면 공부를 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하지만 질문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도 보잖아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계속 있고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것도 구경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급적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이 오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게을러짐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보는 건 여러분입니다. 내일 해야 되겠다. 모레 해야 되겠다. 오늘 공부하는데 좀 힘들어 피곤해 이건 내일 하지. 이렇게 하면 벌써 내일은 공부 양이 더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미루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미리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미리 할수록 훨씬 더 좋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시간 나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강의실에 가면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일일이 못 해드립니다만은 답안지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답안지 작성 방법.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걸 꼭 한번 봐주세요. 답안지 작성 방법. 요 오리엔테이션 영상 1회 영상인데 이 1회 영상을 보면 답안지 어떻게 써라 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한번 보고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수 몇 자짜리까지 해라 이런 얘기 다 설명합니다. 실제 실기시험 답안지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별도로 제가 편집을 할 수 있으면 편집을 해서 답안지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한번 쭉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까지 다 일일이 지금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벌써 12시 20분이 됐기 때문에 그까지는 조금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생방송은 매주 화, 목, 토 22시부터 2시간 진행합니다. 그때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이야기는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묻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을 테니까 질문하시고 그 다음 답변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질문 내용은 제외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지사항에 올려집니다. 공지사항에 올려지니까 여러분 다시 볼 필요 없고요. 혹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올려놓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